여러분 안녕하세요, BSK입니다. 아이폰 11 시리즈를 구매할지 아이폰 12를 기다릴지 고민 중이시라면 잘 오셨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아이폰 12의 루머들을 정리하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20년 새로운 아이폰은 아이폰 11S가 아닌 아이폰 12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의 네이밍 규칙을 보면 올해는 아이폰 11S가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올해 출시될 아이폰이 11S가 아닌 12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애플이 올해 장사를 제대로 한번 아이폰의 디자인이 새롭게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S가 붙는 모델은 전작과 동일한 디자인을 유지하고 숫자가 올라갈 때 디자인이 변경되죠. 2020년 아이폰은 11S를 건너뛰고 디자인이 크게 변경된다는 전망입니다. 특별히 아이폰 4의 플랫하고 네모네모한 외형, 스테인리스 스틸 프레임 디자인을 계승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희 첫 아이폰이 아이폰 4였던 만큼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하반기 아이폰은 4가지 모델로 출시가 되는데 5.4인치, 6.1인치 2개 모델, 6.7인치 모델입니다. 6.1인치 모델 1개와 6.7인치 모델은 현재 프로 모델과 같은 플래그십 모델이 될 것이고 남은 6.1인치 모델 1개와 5.4인치 모델은 좀 더 저렴한 아이폰이 될 것이라 합니다. 카메라는 각각 트리플 렌즈와 듀얼 렌즈를 탑재할 것으로 보입니다. 플래그십 모델의 아이폰 11 프로 모델과 같은 광각, 초광각, 망원, 3개 화각의 카메라에 TOF 3D 카메라가 추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플래그십 모델에는 센서 시프트 이미지 안정화 기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은 이미지 센서를 움직여서 흔들림을 보정하는 기술인데요. 새로운 기술은 아니지만 아이폰에는 처음 탑재됩니다. 아이폰 11의 경우 광학식 손떨림 방지 기능이 있는데 망원과 광각에서 작동하고 초광각에서는 동작하지 않습니다. 애플이 아이폰 12에서 센서 시프트 기술을 적용하려는 이유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앞으로는 모든 렌즈 화각에서 손떨방이 동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센서 시프트 기술이 플래그십 모델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보았을 때 이 기술이 이미지 퀄리티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더 나아가 2020년 아이폰에서도 플래그십 모델과 일반형 모델의 차별점을 카메라로 잡았구나 예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노치입니다. 노치에 대한 전망은 다소 엇갈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최소 1개 모델에서 노치의 크기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 두 번째, 최소 1개의 모델에서 노치가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 전망은 엇갈리지만 일부 모델에서 노치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점은 동일하네요. 만약 노치가 일반형 모델에서까지 사라진다면 역대급 판매량을 기록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이폰 11 프로의 시그니처 컬러는 미드나잇 그린이었죠. 이번 아이폰 12의 새로운 시그니처 컬러는 네이비 블루 색상입니다. 이전까지 애플에 없던 색상인데다가 제가 특별히 네이비 색상을 다음은 디스플레이입니다. 플래그십 모델과 일반형 모델 모두 올레드 디스플레이가 탑재될 것으로 보입니다. 디스플레이는 삼성으로부터 공급받게 되며 일부 모델에서는 LGA 디스플레이가 들어간다는 루머가 있습니다. 또한 아이스 유니버스의 트위터에 따르면 2020년에 출시되는 아이폰은 120Hz 화면 주사율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는 아이패드 프로에 탑재된 프로모션 기능인데요. 아이폰에서도 보다 부드러운 애니메이션 효과를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프로모션 기능을 아이패드 프로에서 먼저 사용해본 경험으로는 120Hz의 높은 주사율이 기대만큼 크게 체감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역체감은 확실합니다. 다음은 하드웨어 스펙입니다. 아이폰이 비싼 가격으로 까여도 기타 다른 이유로 까여도 AP는 정말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2020년 하반기 아이폰에 탑재될 A14 칩은 스냅드래곤과의 격차를 더욱 벌릴 전망입니다. 기존 애플의 A 칩셋의 성능 향상 추세만 따라간다 하더라도 아이폰 12는 싱글코어 1500점을 넘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멀티코어 성능은 예측이 어려우나 5000점이 예상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 5000점이라는 점수는 최신형 맥북 프로와도 비교해 볼 수 있는 수치입니다. 갤럭시 S20 시리즈에 탑재될 스냅드래곤 865의 긱벤치 5 점수가 싱글코어 913점, 멀티코어 3267점을 보여주었는데 수치만 봤을 때에는 A14가 아닌 A13 칩에도 조금 못 미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GPU 성능도 크게 향상될 것 같습니다. 아이폰 11 시리즈의 A13 칩에서 이미 GPU 향상폭이 컸는데 이번에도 50%가량의 큰 성능 향상폭을 보여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A14 칩은 TSMC의 5나노미터 공정에서 제조되는데 기존 A13 칩의 7나노미터 공정에서 5나노미터 공정으로 공정 미세화가 이루어지면서 큰 성능 향상폭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램은 올해도 역시나 짭니다. 플래그십 모델에는 6GB 램을, 일반형 모델에는 4GB 램을 탑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배터리 지속 시간도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배터리 보호 모듈이 더 작아짐에 따라 배터리 용량을 더 늘릴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아이폰 11을 쓰면서 가장 만족스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배터리 타임인데 여기서 더 길어지면 더 좋죠. 또한 아이폰 12는 5G를 지원하는 첫 번째 아이폰이 될 것입니다. 4개의 아이폰 모델 모두 퀄컴의 X55 5G 모뎀 칩이 탑재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소식은 터치 아이디입니다. 2020년 출시되는 아이폰, 즉 아이폰 12 일부 모델에서 퀄컴의 초음파 지문식 센서가 탑재될 수 있다는 루머인데요.
있는데요. 인디스플레이 지문인식 센서를 사용한 터치 아이디와 기존 페이스 아이디가 모두 사용된다는 전망입니다. 다만 밍치권은 이러한 방식은 2021년이 되어서야 만나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남겼습니다. 반면 아직까지도 예측이 어려운 것이 있는데 바로 USB-C 타입 채택 유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 예측이 있는데, 첫 번째, 아이폰 12는 라이트닝 포트가 탑재되는 마지막 아이폰이다. 두 번째, 아이폰 12는 USB-C 타입 포트가 탑재된다. 세 번째, 사실 이건 가능성이 낮아 보이지만 포트가 없는 무선 아이폰이 될 수 있다. 이 중 가장 유력한 것은 첫 번째, 아이폰 12가 라이트닝 포트가 탑재되는 마지막 아이폰이 될 것이며, 라이트닝 포트는 2021년부터 없어질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이러고 보니 2021년에 출시되는 아이폰을 사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이변이 없는 한 2020년 9월에 발표될 새로운 아이폰 12에 대한 루머들을 정리하여 소개하였습니다. 이번 영상 재밌게 보셨거나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리뷰는 BSK.